미국은 왜 그렇게 계속 전쟁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사실 여기에는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반복되는 공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파고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무엇이 미국을 전쟁으로 이끄는 걸까요? 이게 그냥 어떤 사건 하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동력이 작용하는 걸까요? 미국의 전쟁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시대나 장소는 다 다른데도 정말 놀랍도록 비슷한 3단계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대중과 정치권의 관심을 한 번에 확 사로잡는 강력한 기폭제. 바로 어떤 극적인 사건 하나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모든 것의 시작이죠. 바로 결정적 불꽃입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사건이 이 거대한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세요. 북베트남의 공격 보고가 있고 나서 딱 이틀 만에 두 번째 공격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거의 즉각적으로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렸죠. 그리고 바로 이게 미국을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법적인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럼 이 통킹만 사건이 뭐 특별한 경우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시간을 수십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세기 초로 가보면 정말 거의 똑같은 공식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260. 이 숫자는 미 해군 전함 메인호가 폭발했을 때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의 수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미국 스페인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분노한 대중을 실제 행동으로 이끌려면 그 행동을 정당화해줄 어떤 거대한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교 정책, 이른바 독트린의 역할입니다. 이 독트린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정책을 넘어서서요, 군사 개입에다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명분을 딱 실어주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였던 거죠. 예를 들어 19세기 제임스 포크 대통령의 팽창주의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는 건 명백한 운명이다. 바로 이 믿음이 멕시코와의 국경 분쟁을 영토 획득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전쟁으로 정당화시켜준 겁니다. 또 조지 캐넌의 장문 전문의 영향을 받은 트루먼 독트린은요.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분쟁들을 이건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는 필수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렸어요. 핵심은 아주 간단했죠. 바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 이겁니다. 베트남전의 뼈아픈 교훈에서 탄생한 이 독트린은 제1차 걸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전쟁 목적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말 그대로 짧고 찬란한 군사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끝나지는 않잖아요? 자, 드디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예측하지 못한 여파죠. 개입의 결과는 처음 세웠던 그 명확한 목표와는 전혀 다른 아주 복잡한 현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 표가 바로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베트남 전쟁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면서 극심한 여론 분열과 군사적 실패로 기억됐죠. 반면에 걸프전은 어땠나요? CNN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강력한 지지 속에서 아주 신속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과도 대중의 인식도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인 두 전쟁이었던 겁니다. 89%.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쿠웨이트 해방 직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이건 뭐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죠. 성공적인 군사 개입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조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했어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복잡한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보스니아 사태가 바로 냉전 이후 미국의 역할을 둘러싼 이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명확한 적이 사라지니까 낡은 원칙들은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동맹국들은 주저하고 여론은 갈라졌죠. 결국 미국은 대체 언제 그리고 왜 개입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공통된 패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패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개입 패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대중의 관심을 확 끄는 불꽃이 터지고요. 둘째, 군사 행동에 명분을 실어주는 독트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대를 결정짓는 예측 불가능한 여파가 남죠. 바로 이 세 단계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패턴은요,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복잡하게 얽힌 세상 속에서 미국의 다음 개입을 촉발시킬 불꽃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